오늘의 메인 주제는 이겁니다. 들어보셨어요? 테슬라 공매도 세력이 초토화됐다. 하루 만에 공매도 세력이 1조 원이 날라갔어요. 2019년 10월 25일 바로 직전 뉴스죠.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공매도한 세력들이 하루에 1조가 날아갔는데 얼마가 올랐냐? 저 큰 주식이 저게 지금 이번에 오르면서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거든요. 17.67% 올랐어요. 이건 거의 삼성전자가 한 10% 오른 거랑 비슷합니다. 삼성보다 등치가 작지만 삼성보다 등치가 3분의 1 정도 되죠. 등치가 작지만 자동차에서 1등이기 때문에 17% 올랐어요. 역대 최대로 많이 오른 건데 주당 300달러가 급등하면서 지금 1조 14억 달러면 얼마야? 거의 2조에 가깝네. 1조 6천억 정도. 공매도 세력이 올해 들어 현재까지 벌어들인 이익의 70%가 하루에 날아갔는데 재밌는 뉴스가 많아요. 테슬라는 워낙 적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 아저씨가 올해 초에 뭐라 그랬냐면은 공매도 세력한테 너희들은 feel the run 뜨거운 맛을 느끼게 해줄 거다 그랬는데 사실은 올해 쭉 빠졌거든. 그래서 뜨거운 맛을 테슬라 형 머스크 형이 보나 생각을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돌리면서 정말 불꽃 같은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올해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한 방에 돌리면서 공매도 세력에 초토화될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작년에 썼었는데 그럼 주식이 어떻게 됐냐? 2019년 시작이 여기입니다. 시작했다가 와 진짜 많이 빠졌죠. 300불 가까이 했던 게 170불대라 거의 반퉁이 났다가 이렇게 올렸어. 와 진짜 이 하루 만에 올라간 거죠. 여기서 여기는. 와 300불대로 다시 거의 원상복귀했죠. 한 방에. 이게 무슨 뭔 놈의 기업 차트가 이게 미국에서 제일 큰 자동차 회사예요. 지금 시가총액으로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우리 내려가는 건 이해를 하잖아. 뭐 테슬라 뭐 재무 상태가 안 좋아. 뭐 몇 대 만들지도 못해. 뭐 맨날 적자야. 돈도 못 버내 사고. 뭐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어. 뭐 내부 고발 있어. 무슨 머스크 형 뭐 문제 많아 이래갖고 이렇게 바닥 내려가고 이게 망하는 거 아니냐에 베팅한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소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악재가 그렇게 막 뭐지? 왜 이게 한 방에 올라갔을까? 흑자 한 번 나서? 흑자가 얼마나 났냐면은 그렇게 많이 난 게 아니에요. 깜짝 흑자에서 주가가 급등했다는데 흑자가 얼마나 났냐면은 1억 4,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00억 났어요. 뭐 많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 1, 2분기 합쳐서 1조 2천억이 깨졌어. 그러니까 1, 2분기 합쳐서 1조 깨진 회사가 뭐 1,700억 벌었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좀 이상하잖아. 삼상 성공했냐고? 전기자동차 3상에 성공했냐고? 그럴듯한데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간단하게 흑자를 전환해서 그렇게 오르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이 있냐는 걸 아는 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 테슬라 아직 죽지 않았다. 아빠 아직 자지 않죠. 테슬라 죽지 않았다. 한 방에 미국 시총 1위를 제너럴 모터스를 추월하면서 1위를 찍었다. 그럼 옛날에 테슬라 왜 이렇게 빠졌냐를 주식이 왜 저렇게 빠졌냐 우리가 다 아는 악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이거잖아요. 테슬라가 지금까지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15년간 흑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머스크가 희대의 사기꾼이고 테슬라는 인원 3,400명을 해고하고 있고 장밋빛 아이디어지만 여전히 불투명했고 공장 설립에 11조를 넣는다고 지금 하면서 과도한 계획이다. 재무구조 안 좋다. 너희들은 골로 갈 거야. 라는 내용과 함께 이런 걸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2분기에도 역대 최대 규모 손실 8,100억을 났다.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된 손실이고 미국 골드만삭스는 테슬라가 2년 안에 11조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거다. 또 다른 IB도 테슬라가 올해에만 3조가 필요하다 이러면서 골로 가냐 안 가냐 이런 얘기를 마구 하고 있었고 심지어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도 테슬라가 지금까지 양산이 안 돼. 차가 아무리 좋아도 양산 최적화가 안 돼서 차가 많이 나오지를 못해. 10년 동안 34만 대 만들었는데 현대차가 1년에 한 800만 대 만드니까 4에서 5%밖에 자동차 생산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돈은 많은데 나오는 차는 없고 돈을 벌 게 없고 주당 5,000대 뭐 이거 생산 목표다 그러니까 아래 써있지만 이거 포드입니다. 포드 사장이 너희들은 주당 7,000대를 만드냐. 우리는 4시간이면 만든다. 4시간이면 만든다라고 하트 뿅뿅 붙이면서 조롱을 했었어요. 포드팀 하트 붙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나온 게 머스크가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테슬라 모터스는 파산할 거다. 요게 얼마 전까지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골로 가는가 전 세계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이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실적 부진하고 핵심 임원이 사임하고 나오고 손실 다 보여드렸으니까. 자 그랬는데 그러면 돈을 많이 벌었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손실을 보던 와중에 요번에 요만큼 번 겁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사실은 이것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말하기 힘들고 오른 이유가 있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테슬라의 문제가 첫 번째 손실이야. 비용이 너무 커요. 나오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커. 두 번째, 차량 대수, 생산량이 너무 적어. 이거 뭐 몇천 대 정도 만들고 뭐 지금까지 뭐 35만 대 만들었고 그러니까 몇 대 나오질 않아. 대수가 적고 너무 적고 비용이 커. 한마디로 들어가는 기계에 대한 게 너무 비싸. 가격을 더 올릴 수 없는데 이미 테슬라 비싸잖아요. 가격은 더 올릴 수 없는데 비용이 비싸고 생산이 안 돼서 조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적이 내려가고 사람들이 기대감이 떨어지는데 자 이걸 모두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와 정답 장지수님 어떻게 알았지? 비용을 줄이고 대수를 늘리는 거. 그쵸.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해야 돼.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네? 이게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사업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기가팩토리 사업. 앨런 머스크 형이 대단한 게 앨런 머스크 형이 원래 페이팔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사람 자체가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온 사람이어서 어떤 대량 생산 체제, 공장을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문외한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공장을 띄엄띄엄 여기서 왔다 여기서 왔다 비용 최적화가 전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결단을 내립니다. 뭘로? 아예 소프트웨어 이쪽 마인드를 실제 제조업 마인드로 이식을 하는데 승부를 걸어요. 그게 2016년에 얘기했었던 초대형 배터리 아니죠. 그냥 공장이에요. 배터리를 주로 만드는데 요즘엔 자동차까지 만드니까 초대형 배터리 겸 전체 공장인 기가팩토리 프로젝트. 이미 2016년에 발표를 했어요. 초대형 그냥 일반 공장이에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공장인데 기가팩토리 공장을 만들어서 정말로 대량으로 찍어내겠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웃기시네요. 도대체 돈이 얼마가 들어갈 건데 이걸 얼마나 크게 만드냐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입니다. 이만해요. 이게 다 만든 거 아니에요. 저기 요게 차입니다. 요게 차고요. 뭐 요런 게 컨테이너예요. 공장이 이만합니다. 세계 최대 공장이에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 기가팩토리라는 거에 대해서 머스크 형이 어떤 공장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Today it's sort of split up. We've got the vehicle factory in Fremont, California. We've got the battery factory here in Nevada. But I think for Gigafactory 2 and beyond, I think we're just gonna integrate that into one big facility. Yeah. 너무 빨리 보여주네. And just to give you a sense of scale, you know, that I think you guys have seen the models. You've hopefully many of you have gone on tours, but to make it sort of more, you know, more real, you know, this factory is going to be about 6 million square feet of ground area when it's That's just the completed. footprint. 공장 Yeah. 크기입니다. just the 공장 footprint. 크기. It'll be the biggest building in the world. 세계에서 biggest 가장 single 큰 building in the 건물. world by footprint, and second only in volume to the Boeing factory in Washington State. Yeah. It's really, really huge. And if you sort of think of, you know, something that maybe you're familiar with, like a 747, that's pretty big, right? Well, we Right. can fit about 100 747s parked in the footprint of this building. Yeah, and I mean, not only that, I mean, we can fit 50 billion hamsters. 자, 나머지는 나중에 가서 보시고요. 정말 미칠 듯한 크기의 세계 최대의 공장을 만들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 공장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테슬라의 운명을 건 공장 기가팩토리라 그랬는데 얼마 전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내용을 쭉 보면은 지금 처음에는 배터리 공장으로 시작했어요. 세계 최대 2차전지 기가팩토리인데 총 투자액이 저 기가팩토리 공장 하나에다가 6조 이상. 이때 파나소닉하고 테슬라가 손을 잡거든요. 파나소닉이 한 2조 넣고 테슬라가 한 4조 정도 넣어서 공장을 짓는데 나중에 개념도입니다. 공장 위를 태양광 발전으로 덮어서 이 자체로 공장을 돌릴 수 있는 또 여기다가 이렇게 프로펠러 세웁니다. 바람개비들 세우고 이게 사막이니까 사막 한가운데 바람개비 세워서 이 공장 전체를 태양광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거대한 기가팩토리 계획을 세워요. 실제로들 다들 비웃었고 이게 정말 되겠냐 얼마나 큰 공장이냐면은 요 정도입니다. 이런 거. 우리나라 공장하고 누가 비교해놨던데 현대 아산 공장의 6배 대충 근로자 수는 한 2,000명 많은데 면적이 뭐 183만 대 1,213만이니까 6배에다가 게다가 중간에 얘기가 나오지만 여기다 보면은 이 기계를 여기서 사오고 저 기계는 저기서 사와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기가팩토리 하나를 엄청나게 큰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동차에서 밑바닥부터 완제품까지 한 방에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5배에서 10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 무지막지한 크기의 공장을 자기네들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밀집도를 높이고 훌륭한 배치 보면 막 나오는데 이것저것 많이 사용해서 정말 물리학적으로 최적의 설계를 한 다음에 최적의 효율을 나는 공장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멋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전기 자동차의 40%나 가격을 차지하는 배터리를 가격을 굉장히 다운시키고 자기네들 전체 전기 자동차 가격을 내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데 2016년에서 2017년에 이미 착공을 들어갔어요. 근데 왜 지금 와서 뜨느냐? 얘네들이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당시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숫자가 그때 당시 2014년에 나오는 전 세계 배터리의 숫자만큼을 만들겠다 그랬어. 저 공장 하나에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만든 것만큼을 생산해내겠다고 2020년에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지금까지는 뭐 그냥 뭐 그래 뭐 니들 계획이니까 뭐 맨날 너는 입으로 그랬지 한 게 없잖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2018년 들어서 19년까지만 해도 뭐 설마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올라가면서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기가팩토리 공장이 아직 조금씩 문을 열고 있고 다 만들어진 거 아직도 만들고 있을 텐데 문을 조금씩 열면서 차량 판매 대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2019년 2분기에 95,200대 이렇게 하면서 YOY를 133% 정도가 올라가고 게다가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에 투자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2017년, 2018년에 투자가 굉장히 셌는데 이제 거의 다 만들어지니까 비용 떨굴 것도 굉장히 적어져. 게다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테슬라가 사실은 미국에서 한 70% 팔리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뭐 중국 8%, 노르웨이 4%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별로 없었는데 기가팩토리 저기 미국에서 실제로 잘 돌아가니까 계획을 바꿉니다. 유럽에도 짓겠다. 독일에 기가팩토리를 짓겠다. 장소는 베네룩스 상급 근처다. 그러더니 발표를 또 해요. 재미를 봤어? 중국 가서 상하이에다가 50만 대짜리 공장을 짓겠다. 2019년 1월입니다. 이게 얼마 지금 40% 인하하면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착공식에서 일론 머스크 형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무 훌륭하다. 우리나라에 와서 50만 대짜리 공장을 지어준다더니 너한테 그린카드, 외국인 거류증 이런 게 있답니다. 한마디로 명예의 중국인을 제안했어요. 일론 머스크 형이 생각해보겠다 했어요. 명예의 중국인을 제안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무려 8조가 들어가는 500억 위안이 들어가는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2019년 1월 16일 날 착공을 했거든요. 이겁니다. 이 사진 하나면은 뭐 테슬라 주가 한 3%는 오르지 않을까. 리커창 아저씨가 명예 중국인 오케이 하니까 중국 그린카드죠. 세계에서 가장 얻기 힘들어? 그렇다고 합니다. 감사하다며 일단 직답을 피했는데 일단 명예 중국인을 준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공장을 지으니까 와 저게 언제 완성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2019년 약간 1월에 착공했잖아요. 2019년 10월인데 가동에 들어갔어. 저기 생산 예정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래요. 잠깐 무슨 공장을 무슨 아파트보다 빨리 짓네. 6개월에서 뭐 8개월 만에 공장을 완성했다고.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가 2019년 10월 25일 날 물론 절반인데 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한 절반에서 60-70% 완성됐겠지. 완성된 것만으로 돌려서 일단 목표치의 절반 정도를 양산에 들어가요. 야 무슨 1년이 안 돼서 가동하고 만들고 있어. 시험 생산에 이미 들어갔다. 차체부터 조립까지 전 과정을 배터리뿐만 아니죠. 전 과정을 생산한. 옛날에 소프트웨어 위주였기 때문에 생산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고 비용 절감 뭐 이 손익에 굉장히 약점을 보이는데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기가팩토리라는 사업에 2016년, 17년, 18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거의 골로 갈 뻔하다가 저게 돌아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 다시 기대감이 모락모락 하는 거죠. 진짜로 돌아가는 건가? 지금까지 테슬라의 약점이 제조라고 생각했는데 저 기가팩토리를 또 안에 들어가서 영상을 더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만들었다고 아주 그냥 이걸 엄청나게 풀거든요. 진짜로 기가 막힌 공장을 만들어서 효율이 엄청난 공장이 됐는가? 이러니까 다시 바닥에 있던 주식이 점프라는 거. 게다가 우리나라에도 이 호재가 있습니다. 무슨 호재가 있냐면 다 아시는 분 아시죠? 저 테슬라가 원래 파나소닉하고 배터리 쪽에선 동맹이에요. 기가팩토리도 같이 만들고 그랬는데 파나소닉이 얼마 전에 요거를 깼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야 테슬라 니들 별로 미래도 없어 보이고 하고 뒤에서 다른 쪽하고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으면서 이게 깨지면서 LG화학이 요걸 싹 치고 들어가서 LG화학이 테슬라한테 요즘에 납품을 해요. 오, 중국 상하이 전기차 공장에 배터리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LG화학 쪽에는 엄청난 희소식이죠. 요걸로 그래서 상당히 애널리스트 형들 레포트 보면 많이 나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드디어 양산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더 원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테슬라의 원대한 계획이었어요. 기가팩토리를 만들어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커버해서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최상위 탑이거나 1, 2를 다투는 걸 올라가겠다는 테슬라의 야망이 드디어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것보다 더 큰 야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어요. 어디에 있냐? 꼬레아에 있습니다. 오 필승 꼬레아 있죠. 현대차 있습니다. 현대차 2025년까지 기가팩토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질리겠다. 10월 25일 날 나온 뉴스. 야 테슬라 이기겠다는데 지금 EV 전략 방향성으로 56만 대. 니들 목표 50만 대 웃기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앞질리겠다. 자 85만 대. 허허허허. 그러면은 그때 되겠죠. 폭스바겐이 미쳤다고.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번 방송 보신 분 알겠지만 미쳤습니다. 여기 나의 내연기관을 조금 있다가 포기하고 완전히 전기차 시장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전 세계 글로벌 1위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의 비전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폭스바겐은 이 비전을 위해서 그 엄청난 돈을 쏟아부고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서 사실상 EV 시장 올인을 선언했기 때문에 폭스바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테슬라 니들은 만만하게 보이니까 이 테슬라 정도는 우리가 가뿐히 앞지르겠다.
앱티브도 샀죠. 가뿐히 앞지르겠다라는 이런 원대한 꿈을 역시 우리 꼬리아죠, 꼬리아. 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주요 완성차 업체 전기차 투자 금액인데 VW가 압도적으로 높죠. 얘네는 아예 그때도 얘기드렸지만은 내연차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그래서 테슬라한테 선전포고도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떤 선전포고냐? 테슬라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모델 라인업 이름이 섹시해요. 테슬라 모델 S, 테슬라 모델 2였는데 2가 벤츠 E클래스하고 겹치는 바람에 2를 못 쓰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X, 그리고 테슬라 모델 Y인데 참고로 이게 아직 안 나왔거든요. Y 모델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테슬라 모델 라인업은 여기 없기 때문에 그런 하여튼 모델업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여기 곧 나올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 이거 나온다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게 나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이건데 Y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이 Y에 대응되는 차를 먼저 개발합니다. 소형 전기차거든요. 소형 전기차를 먼저 개발하면서 조롱을 했어. 2018년. 뭐라고 조롱했냐? 제네바 모터쇼를 가서 진짜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조롱했는지. 우리 현대 기계, 우리 대한민국의 기계를 보여준 조롱샷. 조롱샷입니다. Pausing production of its Model 3. 보시면 This 알겠지만 is the first time the 테슬라니들 car's 열심히 rollout has been 노력하고 hit by 있고 setbacks. 공원만 있어서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지. 호나라는 사람입니다. PPL 전혀 없습니다. 현대차 사지 못했어. So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니들은 입으로만 하고 아직 Y가 안 나왔잖아요. SE, X, Y, 섹시에서 Y가 안 나왔는데 우리는 이미 나왔어.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your turn. 앨런 머스크잖아. 이제 네 턴이야. 이제는 네가 할 차례지. 우리는 먼저 선빵을 날렸기 때문에 The first electronic compact SUV is 이미 here. 이게 우리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거를 광고에 냈어요. 기계를 보여주셨죠. 그게 이겁니다. 일론 당신 차례야 하면서 현대차가 테슬라 조롱 광고를 언제 제네바 모터쇼 현장에서 틀었어요. 이미 와있다. 이제는 is your turn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의 기계가 이 정도다. 괜찮으십니까? 코나랍니다. 코나. 참고로 이 PPL 혹시 오해하실까봐 PPL 없습니다. 있어 쓰면 좋겠지만 언제나처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딴 거 없고요. 현대차 주식을 제가 샀냐? 아직 못 샀습니다. 근데 이게 테슬라를 자꾸 이긴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가겠다 그러면 좀 살려고 했는데 테슬라를 잠깐 테슬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뭘 많이 바꿨는데 그러면 현대차도 뭔가 굉장히 많이 바꿔서 이리로 가야 될 텐데 물론 우리는 엘리엇 형님들이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엘리엇 형을 믿고 현대차를 갈까 생각도 살짝 들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의 친구 엘리엇 형과 우리의 친구 현대차가 지금 테슬라와 이런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정말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테슬라를 이기겠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전략을 현대차가 모르지 않을 텐데 지금 그거를 이기겠다고 뛰어든 거니까 정말 큰 뭔가 변화가 있기는 있어야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정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장 다 뜯어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려면은 얘는 아예 새로 짓고 있는데 공장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엘리엇 형들 화이팅입니다. 진짜 이기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줄 회사가 될 수 있겠죠.